이번엔 기단과 전선에 의한 날씨 변화를 알아보는데요. 기단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이라는 거는 기온,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났을 때 서로 섞이지 않아요. 처음에 잘 안 섞이지 않을 때, 그때 섞이지 않는 두 기단 사이에 경계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이루는 선을 전선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선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거 이렇게 표시된 이게 이제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표하고 경계면하고 이루는 선을 전선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한랭전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온다라는 뜻인데, 기존에 여기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에, 따뜻한 기단이 있는 쪽에 찬 기단이 이동할 때 찬 공기들은 무겁죠.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자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어서 따뜻한 기단을 밀어 올려요. 밀어 올리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상승하면 앞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찬 공기가 오면서 밑을 계속 파고드니까 경계면은 경사가 급하게 돼요. 경사가 급하게 되고 공기가 상승을 급하게 하면서 저근형의 구름이 만들어지죠. 자, 저근형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저근형 같은 경우에는 높고 밑에 면적은 좁죠.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면 소나기성의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랭전선의 특징은 전선면이 한랭전선의 특징은 전선면의 경사가 급하고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므로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근형의 구름이 생기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날씨 변화의 특징이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해서 특징 꼭 기억을 해두고요. 그림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찬 기단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 기단이 기존에 여기에 있는 공기보다 차가운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한랭전선이에요. 자, 두 번째, 온난전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온난전선은 말 그대로 이번엔 어떤 공기가 오겠어요? 기존에는 이제 찬 공기가 있는 쪽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이동을 할 때, 이번에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니까 찬 공기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전선면의 경사가 완만하게 돼요. 그림에서 보듯이 완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천천히 느리게 상승함으로써 수평으로 넓게 펴진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지니까 비가 온다면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난전선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 따뜻한 공기가 느리게 상승해서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따뜻한 공기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통과하고 나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질문으로 남겨둘게요. 한랭전선이 통과 후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오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 주변의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 고기압 주변의 날씨는 맑고 저기압 주변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기상캐스터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앞에서 배운 고기압, 저기압하고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기압의 특징은 첫 번째, 고기압의 특징은 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기가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은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수평 이동은 바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류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이 공기의 이동을 그래서 하강기류. 하강기류니까 많이 눌러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럼 고기압 주변에서는 바람이 공기가 많이 누르니까 내려온 것이 퍼져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북반구일 경우에, 지금 북반구의 예를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구 자전 때문에 바람이 시계 방향과 이제 반시계 방향 불어 나간다,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자, 고기압일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어, 시계 방향, 즉 이게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공기가 많아지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어디에서? 북반구에서. 그럼 저기압은 이제 그거의 반대가 되죠. 그래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죠. 상승 기류. 올라가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저기압 근처에서 구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날씨가 나오면 구름이 끼고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승 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 이제 주변의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북방구에서는 저기압의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방향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상공에서는 이제 반대로 가고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잠깐 정리가 되면 고기압에서는 어, 하강기류가 생기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불어 나간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고기압 중심부는 공기가 하강함으로 구름이 생기지 않고 날씨가 비교적 좋고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날씨가 좀 대체로 맑다라는 특징을 갖고, 반대로 주변의 기압보다 낮은 저기압 중심일 때는 공기가 중심부로 모여드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중심부의 공기가 상승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되는 거예요. 고기압의 날씨, 저기압 주변의 날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